자, 저번 시간에 제일 먼저 풀었던 문제는 뭐냐? 이제 다국어 인사라고 하는 친구를 가져다가 이제 1번 1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은 안녕하세요라는 걸 출력을 하고 2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하이, 3이 들어오게 되면 봉주르를 출력하는 걸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걸로 다국어 인사 2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얘는 값을 2개를 보내겠다라는 건 거죠. 자, 3일 경우에는 봉주로 출력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있는 숫자가 반복되는 횟수인 거예요. 그래서 봉주르 3번 출력, 그리고 1이 아까 전에 안녕하세요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녕하세요를 5번 출력해줘. 그리고 2번이 하이였었으니까 그 하이를 1번 출력해줘. 자, 뒤에는 반복되어야 하는 횟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냥 이 친구 실행시키게 되면은 자, 어떤 오류가 발생을 했느냐? 다국어 인사 2라고 하는 친구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래요? 우리 함수 사용할 때는, 호출을 할 때는 메인 함수 안에서 호출을 했지만 이제 정의를 할 때는 메인 함수 밖에서 어떻게 했어요? return type 함수명 그리고 괄호 열고 매개 변수 그리고 그 괄호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값을 저장하려고 하면은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었고 코드를 저장하려고 하면은 우리 함수를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저장할 코드 입력하고 그 다음 이제 return 하고 값 요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이게 이제 함수의 정의. 그리고 이걸 호출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위에서 정의했던 그 함수명을 가져다가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호출하면 된다. 대신 우리가 최소한의 값은 호출할 때 보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에 값 자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요까지 기억나시죠? 얘가 함수의 호출. 자, 그래서 우리 정의해야 되니까 요 형태에 맞게 정의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리턴 타입 아직 안 배웠으니까 void 하고 다국어 인사 2라고 하는 친구가 정의되지 않아서 문제였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국어 인사 2 하고 괄호 열고 이 안에 매개 변수 자리인데 우리 요 안에 값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몇 개의 값이 보내졌어요? 2개 보내졌죠. 자, 그럼 공간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야겠죠. 자, 얘 뭐예요? 정수죠. 자, 그러니까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 2개 있어야겠죠. int a, int b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자, 우선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 요거 받는 숫자에 따라서 봉주르 안녕하세요 하이가 있어야겠죠. 자, 이거 사실 요걸로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우리 스위치 케이스문 말고 우리 조건 비교할 수 있는 거 하나 더 배웠었죠. 뭐 배웠어요? 조건문? if죠, if. 자, for문은 반복문이었었고 자, 그럼 i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이 안녕하세요 봉주르 요걸 한번 해볼까요? 자, if 만약에 자, 뭐랑 비교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숫자랑 비교를 해야겠죠. 얘가 1번이건 2번이건 3번이건 봉주루 안녕하세요 하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A가 뭐와 같다면? 1과 같다면 뭘 해달라 라고 하면 돼요? 우선 printf 안녕하세요 출력을 해주면 되긴 하는데 자, 요 기능만 있으면 안 되죠. 또 어떤 기능이 있어야 돼요? 요 뒤에 있는 숫자만큼 반복문이 돌아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반복문을 안에 넣어줘야겠죠. if 만약에 a가 1이다 라고 하면은 후 int i는 뭐부터? 1부터 i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b라고 하는 친구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돌아야 되고 그때 뭘 출력을 해야 된다?
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친구를 반복해서 출력해주면 되겠죠? 이 받은 숫자만큼. 자, 근데 이거를 1부터 뭐까지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또 어떻게 해주셔도 돼요? 0부터 b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해주셔도 상관없죠. 자, 그리고 자 2번은 뭐였어요? 2번은 하이였었죠. 자, 얘도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우리 if문을 3개를 작성을 해도 되지만 우리 조건문 할 때 여러 개인 경우에 뭘 사용을 했어요? if, else if, else 요거 사용했었죠. 자, 그럼 걔를 이용을 해서 else if 하고 조건 하나 더 넣어주면 되겠죠. 어떤 조건? A가 2와 같다면 뭘 해줘라? 이거 그대로 가져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대신 여기가 안녕하세요 말고 하이. 자, 그러면 마지막 3번. 뭐 else if를 사용을 해가지고 A는 3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1, 2 아니면 3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else 이렇게 쳐서 else는 뒤에 조건이 붙지 않죠. 왜? 그 외니까. 자, 그렇게 해서 요 안에 있는 거 그대로 또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하이 말고 3번일 경우에는 봉주르. 자, 요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어떻게 나옵니까? 자, 봉주르 3번 출력됐고 안녕하세요 5번 출력했고 하이가 1번이 출력이 됐죠. 자, 근데 이거 말고 저희는 다국어 인사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3 치면은 봉주르가 3번이 출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방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얘 형태를 보면은 어때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거 계속 복사 붙여넣기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내용만 지금 다른 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 요 안에 있는 친구만 다르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이거 다른 거 어디서 판별해 줬었어요? 다국어 인사라고 하는 친구가 판별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국어 인사 3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국어 인사를 불러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이 친구도 지금 그냥 실행시키면은 오류 날 거예요. 왜? 다국어 인사 3이 정의되지 않았으니까 함수가. 자, 그럼 어떻게 정의해줘요? 우리 정의하는 방법 공부했으니까 void 리턴 타입 썼고 함수명 다국어 인사 3이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다국어 인사 3 쓰고 우리 아까 전에 정수값 몇 개 보냈어요? 2개 보냈죠. 그러면은 당연히 공간도 몇 개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2개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값을 2개 보냈으니까 자, 그러니까 얘도 뭐 해주면 돼요? 공간 만들어줘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였어요? 요거였었죠? 폼은. 근데 요 안에 있는 친구가 바뀌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 출력해주는 친구 뭐였어요? 다국어 인사였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부를 때 함수 호출할 때 어떻게 해요? 함수명 괄호 열고 이렇게 하고 만약 값 보낼 거 있으면 이쪽에 값 이렇게 넣어서 호출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이 우리 어떤 함수 부르려고 해요? 다국어 인사라고 하는 친구 만들어 놓은 친구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 어떤 값을 이 함수한테 보내면 되죠? 요 A 값에 따라서 자 얘가 3이에요. 3 보냈어요. 요 A에 3 저장이 되죠. 자, 그러면은 요 A 값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다국어 인사하고서는 3 이렇게 보낸 거랑 똑같은 거죠. A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국어 인사로 찾아가가지고 여기 I에다가 3 집어넣고 자, 스위치 3 하면은 그 케이스에 맞는 거 실행시켜 주잖아요. 3번 여기 있으니까 요거 실행을 해주겠죠. 자, 진짜 되는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해보면 어때요?
아까 하이가 끝이었었는데 봉주르 3개 잘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처럼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걔를 응용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배울 게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 아까 형태가 어땠죠? 리턴 타입의 함수명 매개 변수하고 저장할 코드 쓰고 리턴 값이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걸 안 배운 거예요? 리턴 타입을 공부를 안 했죠. 자, 그래서 리턴이 뭐냐라는 거를 배우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함수를 자판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할 때 동전을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은 그 동전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저장이 어디로 돼요? 매개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동전 투입된 동전 저장 그리고 값이 이제 그 동전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동전을 딱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동전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매개 변수 안에. 자, 그러면은 그 음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자판기에다가 돈만 넣고 그냥 갈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 받는 게 뭐냐? 리턴 되는 곳입니다. 제가 돈 넣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를 써볼게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자, 늘 그렇듯이 샵 include stdio.h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테스트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두 수를 더하는 이제 친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void 테스트 int a 해놓고 요 안에 printf%d 하고서는 요 저장된 a라고 하는 친구가 출력이 됐으면 좋겠다. 자, 이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저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부를게요. 자, 얘한테 1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서 보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어떻게 나와요? 실행해보면 1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저는 이 값을 더해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10을 더하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어떻게 더해주면 될까요?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해주면 될까요? 요거 사용 가능한가요? 예? 안 되죠. 자, 우선 이거부터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가 int i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i라고 하는 공간에 이 값을 넣으려고 해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까 전에 이거 실행했을 때 10 정수 나오는 거 확인했잖아요. 자, 쟤는 진짜 값 10일까요? 정수 10? 이게 될까요? 요 뒤에는 자, 우리 저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공간이었고 오른쪽이 값이었어요. 그 우리 자료형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인트로 만들었으면은 저 값은 무조건 정수여야 된다는 거 공부를 했었죠. 만약 뭐 플로잇이다 더블이다 이러면은 그 뒤에 있는 값은 실수여야 됐었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정수가 맞다라고 하면은 이거 문제 없이 돌아가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얘 i는 뭐만 담을 수 있어요? 정수만 담을 수 있죠. 얘가 정말 정수 10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이 잘 들어가야겠죠. 자, 근데 이렇게 쓰면은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오류가 나요.
자, 왜? 이 지금 테스트 10이라고 하는 친구는 보이드 형식이고 인트 형식의 엔티티를 할당할 수 없다. 얘는 결국에 정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테스트 10이라고 하는 친구는 정수값이 아니야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진짜 값으로서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얘는 잠깐 보여준 거예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A의 값이 변했었나요? 아니었었죠. 자, 그거랑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는 그냥 그 A 값을 출력만 해준 거고 진짜 값 10이 아닌 겁니다. 자, 이때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수 공간만 담을 수 있는 친구인데 정수가 아니라서 지금 못 담는 거예요. I 안에.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나는 값으로서 쓰고 싶어요. 그럼 뭘 사용을 해주셔야 되느냐? return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return 뒤에 뭘 할 건지 뭐 예를 들면 return 20 이런 식으로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테스트 함수는 뭐가 되게 되는 거예요? 20이 되겠죠. 출력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은 근데 또 오류가 발생해요. 자, 왜 그러냐? 보면은 보이드 형식의 값을 int에서 또 못한다. 자, 그리고 테스트는 보이드 함수에서 값을 반환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식을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여기에 return 타입, 함수명, 4개 변수, 저장할 코드, return 값이라고 했어요. 자, 요 자리가 뭐냐? 이 값에 대한 자료형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20이라고 하는 친구 자료형이 뭐예요? 자, 우리 지금 여기에 20을 넣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 20 뭐에 담았어요? int라고 하는 저장 공간에 담았죠? 그쵸? 자, 그럼 이 20이라고 하는 친구를 담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타입이 뭐예요? int겠죠? 자, 그러면은 얘를 뭐로 맞춰주시면 돼요? int로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값이 자, 함수를 호출할 때 요 안에 값을 집어넣었었고 요 값에 해당하는 공간을 어디다 마련을 해줬어요? 여기다 마련을 해줬었죠. 매개 변수 자리에다가. 그쵸? 자,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변수 만들 때처럼 자료형, 변수명 요렇게 했었죠. 그리고 여기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괄호 안에 들어가고 요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여기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 값에 해당하는 리턴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고 자, 그거에 대한 리턴 타입 자료형이 뭐냐? 그걸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요 자료형을 맞추는 방법. 타입을 얘가 지금 정수 20이라고 하는 친구를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 타입을 int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껏 여기다가 void라고 쓴 이유는 return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우리 여기 이렇게 return 값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없이 return 할 게 없어서 그냥 형식만 맞추려고 void라고 써놓은 거였었고 우리가 지금 return 하는 값이 있을 경우에는 걔에 맞는 자료형을 달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얘 실행해보면은 문제없이 20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얘는 이제 진짜 값이 되었기 때문에 i에 뭐 20을 더 더한다 라던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요 리턴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자, 리턴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자, 수업 페이지에 가셔서
함수 return이라고 하는 1번 문제에 올려두었습니다. 여기 5일차 바로 밑에 함수 리턴에 문제 1 함수 리턴. 자, 얘 클릭해 보시면은 자, 어때요? 지금 함수들이 호출이 되어 있어요. 정의는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얘가 오류 없이 잘 출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얘 실행했을 때 나오는 오류들 다 잡아주셔야겠죠?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1번만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그러면은? 자, 펑션 1이라고 하는 친구를 지금 호출을 하고 있어요. 문제 없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정의가 되어 있어야겠죠. 자, 나는 기억이 안 나니까 우선 형태만 우선 맞춥니다. return type, 함수명, 매개 변수 하고 저장할 코드 그리고 return 값. 딱 봤을 때 지금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거죠. 함수명이 이거여야 한다. 왜? 얘가 이걸 호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바꿔주고. 자, 지금 안에 값 있나요? 값? 없죠. 괄호 안에 값 보낸 거 없잖아요. 그럼 뭐 해주면 돼요? 공간도 필요 없겠죠. 자, 그러니까 공간 없애주고. 자, 지금 얘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펑션 1이라고 하는 친구를 호출을 하면은 늘 10이라고 하는 값을 출력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printf 10 이렇게 해놓으시는 분들이 있죠. 자, 분명 이렇게 해놓고 실행하면은 또 오류 뜰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펑션 2번이니까 잠깐 주석 처리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어떤 오류가 떠요? 지금 얘는 지금 펑션이 1번 int 값이어야 되는데 정수 값이어야 되는데 보이드 형식이기 때문에 안 돼 라고 하고 있는 건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값으로서 사용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그냥 출력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된다? 요 return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해줘야 되고 얘는 누르기만 하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응, 동전 들어오면 그냥 바로 10 반환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 10이라고 하는 친구 저장하려고 하면은 보내려고 하면은 뭘 맞춰주셔야 된다? 리턴되는 타입을 맞춰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시켜 보면은 10 잘 출력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2번, 3번, 4번 요거는 한번 직접 풀어봐 주시겠어요? 우리 문제 보게 되면은 우선 1번이 어떻게 됐었어요? 우리 펑션 1번은 할 수 있는 기능이 뭐였냐면은 얘 그냥 부르기만 하면은 10이라고 하는 친구를 반환해주면 되는 친구였어요. 그쵸? 자, 그래서 int a라고 하는 친구 사용을 해서 값으로 집어넣을 때도 얘는 10이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 건 거고 이 int b에다가 지금 넣을 때도 지금 이 펑션 1이 할 수 있는 기능은 딱 10만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0만 딱 반환하는 거예요. 값으로. 자, 그래서 우선 펑션 2번을 봅니다. 얘 왜 안 먹죠? 자, 얘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냐? 지금 펑션 2라고 하는 친구는 본인이 받은 값을 이제 호출할 때 넣어준 값을 그대로 출력해주면 되는 친구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우선 이 펑션 2번 그냥 실행시키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펑션 2가 정의되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우선 형태를 맞춰줘야 돼요. 자, 어떻게 생겼어요? return type, 함수명. 자, 모르면 우선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세요. 딱.
자, 여기까지 왔다. 자, 딱 봤더니 지금 뭐래요? 값을 하나 보냈어요. 그쵸? 20이라고 하는 값, 55라고 하는 값. 자, 값을 하나 보냈으면은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자, 우리 매개 변수 공간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변수 만들 때 자료형, 변수명은 값 이렇게 생겼고 요 값에 해당하는 부분이 호출할 때 사용이 되고 요 는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요 매개 변수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갈 거는 요거겠네요. 요 값이 22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료형. 우리 정수 담아야겠죠. 22니까. 어떻게 해줘요? int 써주고. 자, 우리 정수 담을 공간에 이름 뭐 아무거나 만들어주면 되겠죠. 본인이 원하는 거. 뭐 i 이런 식으로 해놓을까요? 자, 그리고 만약 리턴 타입이 뭔지 모르겠다 이러면 우선 뭐부터 맞춰요? 그냥 뭐 void 이런 식으로 써놓거나. 자, 얘가 지금 int c 정수 담을 공간 만들어서 걔 이름 c라고 해놓고 이거 호출한 결과값을 내가 요 c에다 저장하려고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22, 55 요 친구들이 저장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이 친구들이 출력이 되어야 돼요. 자, 이거 뭐예요? 자, 얘 불렀어요. 자, 이거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펑션 2 호출해줘 라고 했어요. 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겠죠? 아이고, 이름이 없었네요. 자, 여기로 가겠죠? 자, 여기로 가서 지금 22라고 하는 값 i에 저장시켜줘 라고 했어요. 자,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방금 받은 값 그대로 출력해주면 되는 건 거죠. 방금 받은 값 어디로 갔다라고 했어요? i로 갔다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요? i 그대로 출력해주면 되겠죠. 반환해주면 되겠죠. 받은 거. 자, 그리고 이 i는 지금 뭐예요? 자료형이 int죠. 자, 그럼 뭐 써주면 돼요? 앞에 return type int 써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 실행해보면은 오류가 발생했네요. 자, C가 어디? 우리 여기 int C를 없애버려서 그렇죠. 자, C라고 하는 친구한테 요 반환된 값 저장시켜주겠다 해서 실행시켜보면은 22, 55 이렇게 저장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자, 55도 확인해보면은 펑션 2번 호출해줘 그러면은 얘한테 가겠죠. 자, 55라고 하는 값 요 i한테 저장시켜주고 나는 그거 그대로 반환시키고 싶어 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기능을 하는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펑션 3번은 뭐 하는 친구예요? 자, 얘 뭐 하는 친구죠? 자, 10을 보냈는데 100이 되어서 오고 5를 보냈는데 25가 되어서 온대요. 이거 제곱한 거죠. 본인이 받은 값 곱하기 본인이 받은 값 하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선 펑션 3번 없다고 에러 날 거예요. 그냥 실행시키면. 자, 그러니까 정의해줘야겠죠. 뭐 모르니까 그냥 void 써놓고 리턴 쓸지 안 쓸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펑션 3 해놓고 얘 아까 전에 값 몇 개 보냈어요? 하나 보냈죠?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공간 몇 개 있으면 돼요?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받을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자, 이 친구가 하는 일은 뭐라고 했어요? 뭘 반환해주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받은 숫자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자, 제가 10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요 i 안에 뭐가 저장이 돼요? 10이 저장이 되겠죠? 저는 그 10이라고 하는 값 곱하기 10을 해주고 싶은 건 거예요. 자, 10 곱하기 10 하면은 결국엔 뭐예요? 정수가 되겠죠? 자, 앞에 return type 얘는 정수값이니까 정수로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고 실행시키면 문제없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 5가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5가 들어가도 똑같겠죠? 자, int i, 요 i라고 하는 공간에 5가 저장이 될 거고 얘가 하는 일은 뭐예요? 반환해줄 때 그 너가 받은 값 곱하기 받은 값 해. 그러면 5, 25에서 반납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출력되는 결과가 이제 25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펑션 4번이 하는 일은 뭐예요?
얘가 하는 일 더하기 해주는 친구인 거죠. 기능이. 자, 그래서 얘는 두 개의 값을 지금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고 얘가 하는 일은 더해서 반출해주면 되는 겁니다. 반환해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int 펑션 4번 해놓고 아까 공간이 두 개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값을 두 개 보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뭐 A, B 이렇게 공간 만들어 놓고 얘가 하는 일은 그 받은 값을 두 개 더해주면 돼. 그걸 반환해줘 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은 40과 70이 잘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함수 리턴 1번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함수 리턴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리턴이 제대로 공부 안 된 것 같아서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요 함수 리턴 2번입니다. 자, 얘는 문제가 뭐냐? 요 is true라고 하는 친구를 호출을 해요. 이 친구를 호출을 했을 때 그 값에 따라서 얘가 어떨 때 true라고 나오면 돼요? 참일 때 나오면 되겠죠. 우리 참은 어떨 때였어요? 요 조건문 기억 안 나실까봐. 우리 true일 때는 1 실행이 됐었고 false일 때는 0. 자, 참일 때는 숫자 1로 표현이 되고 거짓일 땐 숫자 0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 친구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flag라고 하는 친구에 반환되는 값이 1이어야 될 거예요. 자, 얘 출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if는 어떻게 생겼어요? if 조건식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이 이렇게 들어갔었죠. 요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요 안에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하고 얘가 거짓이면은 실행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우리 이 C 언어에서는 논리적인 그 값이 그대로 직관적으로 표현이 안 된다라고 했죠. true라고 하는 것과 false라고 하는 친구가. 그 대신에 참을 뜻하는 게 뭐예요? 숫자 1. 거짓을 뜻하는 게 숫자 0이었었죠. 그래서 얘만 그냥 실행을 시켜보면은 요 밑에 있는 친구 잠깐 주석 처리해놓고 어떻게 나와요? 실행됩니다만 나올 거예요. 그럼 또 얘기를 하세요. 왜 실행됩니다만 나오죠? 당연하죠. 얘 조건식이 지금 거짓인 거잖아요. 0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요 친구가 요 if문이 실행이 돼서 출력이 true라고 나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if문이 실행이 되려면은 이 flag라고 하는 값이 뭐가 되어야 돼요? 실행이 되려면 참이어야겠죠? 우리 참을 뜻하는 친구는 뭐예요? 1이었었죠? 지언어에서. 그렇다라는 거는 이 플래그라고 하는 값이 1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조건을 붙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요거 훼손하면 안 되고 함수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지금 이거 그냥 실행시키면은 어떤 오류가 발생을 해요? is true라고 하는 함수가 정의되지 않았어 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우리 정의해주면 되겠죠? 정의는 메인 함수 밖에서 진행을 할 거고 자, 리턴 타입하고 함수명이었어요. 함수명 뭐예요? 이거죠. 우리 함수 호출할 때 이걸로 부르잖아요. 자, 그러니까 함수명 가져다 놓고 자, 지금 요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4개 변수 자리죠. 자, 그래서 가서 봤더니 요 안에 지금 값 들어가 있어요? 값이 없죠? 그럼 공간 필요해요? 공간 필요 없죠. 공간 없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따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여기에 막 int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왜? 보낸 값이 없는데 공간을 뭐하러 만들어요? 자, 이 개수 꼭 맞춰줘야 된다. 여기가 0개면은 여기가 0개, 여기가 1개면은 여기도 1개 이렇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 return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우리 값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return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우리 변수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료형, 변수명은 값이었었죠.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쵸? 자, 지금 요게 1이 반환이 돼야 돼요. 여기에. 자,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까? 얘는 그냥 부르기만 하면 1을 반환해주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쵸? 우리 반환 어떻게 해요? 리턴을 이용을 해서 하죠? 리턴 1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죠. 얘를 부르면 무조건 1만 반환하게. 우리 이거 어디서 했어요? 1번 문제에서. 함수 리턴 문제 1에서 펑션 1을 부르면은 자, 펑션 1을 부르게 되면은 걔는 뭐만 하는 친구예요? 10만 계속 출력해주는 친구였었죠. 자, 그거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얘를 is true라고 하는 친구는 부르기만 하면 1을 반환을 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된다? 리턴 1 하면 되고 여기에 맞는 여기가 이제 리턴 타입 자리가 되게 되는 건데 1은 자료형이 뭐다? 정수니까 int다. 그래서 int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실행시켜 보면은 실행됩니다. 얘는 요거고요. 요 if 1번에서 실행이 된 거고 이 true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서 실행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함수 리턴 3번 문제를 올려드릴게요. 함수 리턴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를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 함수 리턴 3입니다. 아마 함수 종합 문제를 푸신 분들은 이 문제가 겹친다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에서 그냥 실행을 시키면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오류가 발생을 해요. 왜? is even이라고 하는 친구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is even이라고 하는 친구가 값으로서 사용이 되려고 하는 건 거죠. 왜? 우리 변수 만들 때 자료형, 변수명, 값 요거니까 요 지금 자료형 정수에 맞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값도 정수여야 된다라는 건 거고 우리 값으로서 사용하려면 뭘 써야 된다라는 걸 알아요? 리턴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int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난 리턴 타입을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서 물음표 써놓고 자 얘가 정의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거니까 얘 함수명 요걸로 해놓고 괄호 열고 닫고 자, 이 안에 지금 공간 필요해요? 몇 개 변수 필요합니까? 이 정의된 친구하고 호출된 친구하고 이어져 있어야 돼요? 이어져 있어야 되죠. 왜? 얘가 지금 부를 때 값을 하나 보냈잖아요. 이 i라고 하는 값을 보냈으니까 이 값을 받을 공간이 여기에 만들어져야겠죠. 그쵸? 자, 우리 공간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료형 그리고 변수명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자, 이 i라고 하는 값은 이 a라고 하는 공간에 계속 저장이 되고 있을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 지금 값 하나 있으니까 이 안에도 공간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건 거예요. 이 개수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친구가 뭐면은 짝수입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일 때 짝수입니다가 돼야 된다라는 건 거죠. 자, 그 판별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 0부터 10에 해당하는 0, 9 이 값이 뭐예요? 홀수인지 짝수인지 여기서 판별을 할 수 없잖아요. 더 어떻게 판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안에서 판별을 하겠다라는 거죠. 홀수 짝수를. 우리 어떻게 했어요? if 만약에 그 친구가 내가 받은 그 숫자 값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과 같다면은 이건 뭐예요? 값을 2로 나누었는데 나머지가 0이에요. 자,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 뭐 나와요? 1.
4를 2로 나누면 뭐 나와요? 나머지 0. 6을 2로 나누면 뭐 나와요? 나머지 0 나오죠. 즉 짝수일 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얘가 짝수일 때는 뭐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얘가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if문이 뭐여야 돼요? 참이어야겠죠. 우리 참을 뜻하는 숫자 뭐였어요? 1이었죠. 그럼 뭘 리턴을 해줘야 돼요? 1. 자, 이 1이라고 하는 친구 자료형이 뭐예요? 정수 담는 친구잖아요. 인트죠? 자, 여기 리턴 타입 뭐다? 리턴되고 있는 친구. 이 친구 1의 자료형은 뭐예요? 인트죠. 정수 담을 친구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외일 경우 이 무슨 말이에요? A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닌 경우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즉 나머지가 1이라는 거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뭐예요? 홀수라는 거겠죠?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친구가 나오면 되는 건 거잖아요. 이 친구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이 if문이 거짓이면은 그 외에는 요걸 실행해줘 라는 거니까 0이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return 0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행시켜보면 짝수입니다. 홀수입니다. 짝수입니다. 홀수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구조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메인 함수부터 실행할 텐데 폼은 반복문으로 돌리겠대요. 뭐를? int i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그 공간에 0이라고 하는 값 집어넣고 자, 그 0은 지금 10보다 작대요. 참이죠? 자, 그럼 뭐예요?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실행해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int 플래그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요 함수를 실행을 시키겠대요. 자, 그러니까 아까 i 뭐였어요? 0이었죠? 자, 0 들어가면은 요 a에 0 들어가게 될 거고 0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이니까 return 1 돼서 여기 플래그에 1이 들어가게 될 거고 여기 지금 1이니까 짝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아래 있는 거 확인 안 하겠죠? 왜? 얘네들 한 세트니까 얘가 참이면은 아래 있는 거 실행 안 하잖아요. 자, 그러고 i 하나 증가시켜주면은 1이 될 거고 1은 10보다 작다. 참이니까 요것도 실행할 거고 실행해서 1 여기 돌려보면은 거짓이니까 리턴 0 될 거고 0 되면은 홀수입니다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리턴 문제 정답 올려드릴게요. 자, 문제 정답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는 뭘 하려고 하느냐? 지역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우선 제가 하나 그 코드를 올려드릴 텐데 그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값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자, 요거 그냥 실행시키면 당연히 출력되는 값이 뭔지 나오거든요. 실행시키지 마시고 이 A는 뭐가 출력이 될 것 같고 이 A는 뭐가 출력이 될 것 같고 이 A는 뭐가 출력이 될 것 같은지 우리 지금 보면은 A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변수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수명이 겹치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왜? 못 찾아가니까. 막 얘도 이름이 철수고 얘도 이름이 철수예요. 철수에 넣어도 이러면은 어떤 철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같은 이름으로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 실행시키면은 오류 없이 실행이 될 거거든요. 자, 그게 왜 그러냐? 우리 if문 말고 반복문 배울 때 while문이랑 for문 했을 때 밖에다가 int i 해놓고 for문에서 int i 또 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래서 우리 이거 지역 변수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 변수라고 하는 게 뭐냐? 자기 구역 안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사용되지 않는 친구, 그러니까 그 구역에서만 이제 실행되는 친구가 지역 변수입니다. 지역에서만 살아서 지역 변수, 그리고 이제 밖에 전국에서 다 활용되는 친구가 전역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지역 변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신보다 안에 있는 괄호 안에는 접근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금 이 printf라고 해서 나 출력할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고 이게 지금 출력 함수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거고 정수 하나 출력하려고 한다. 어떤 정수? A. 이랬을 때 얘가 어떤 A를 찾아갈 것이냐라는 건 거죠. 자, 우선 본인보다 안에 있는 괄호, 본인 안에 있는 괄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자, 이 친구 어때요? 지금 얘보다 괄호 안에 있죠. 지금 이 친구가 속해져 있는 괄호는 어디냐? 여기에요, 여기. 여기 지금 int a는 30 하고서는 괄호 쳐놨고 그 괄호 여기 닫은 거죠. 지금 개수가. 자, 괄호 하나 열고서는 int a 닫아놓은 거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세트,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세트인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 방금 뭐라고 했어요? 자신보다 안에 있는 괄호엔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요 int a 40, int a 50 요 값은 나올 수가 없어요. 즉 50이라고 작성하신 분들은 다 틀렸다는 건 거죠. 자, 왜? 안에 있는 친구한테는 접근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만약에 자 요렇게 있을 때 얘가 실행을 시키면은 뭐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30이 나온다라고 했죠. 그 이유는 안에 있는 친구한테는 접근이 안 되고 본인 지금 같은 라인 선상에 요런 식으로 있었더라면은 얘랑 지금 같은 지역에 사는 친구죠.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은 35가 먼저 나오게 될 거예요. 우선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거는 본인과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 친구가 이제 그 지역 안에서 활용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근데 이 친구가 아까 없었죠. 이렇게 없었잖아요. 자, 그럴 때는 안에 있는 친구한테는 접근이 불가능하니까 가장 인접해 있는 값을 가지고 옵니다. 얘가 지금 가장 인접해 있는 친구는 누군 거예요? 얘인 거예요. 그쵸? 안에 있는 친구 접근 불가능한데 그럼 밖에 있는 친구 중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얘인 거잖아요. 그래서 30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건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이 친구를 봤어요. 자, 이 친구는 지금 괄호를 봤더니 어디 괄호에 해당이 돼요?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만약 얘도 이런 식으로 사익 값이 있었더라면 본인 지역에 있는 친구가 있었더라면 이 친구를 출력을 했을 텐데 걔를 가지고 왔을 텐데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그 친구가 없으니까 우리 본인보다 안에 있는 괄호에는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가장 인접해 있는 A인 요 친구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고 그 다음 친구는 누구냐? 요 친구죠. 자, 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얘랑 지금 동일 선상이죠. 메인 함수 만들고 그 안에 지금 리턴과 printf가 있는 건 거잖아요. 얘랑 지금 동일 선상에 있는 친구 A는 10이니까 얘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건 거고 만약 얘가 없었어요. 얘가 없으면 누굴 데리고 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인접해 있는 친구 누구예요? 얘죠. 안에 있는 친구들한테 접근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행해보면은 0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역 변수의 특징이 뭐가 있다? 자신보다 안에 있는 괄호에게는, 그러니까 그 괄호 안에 있는 변수에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본인이 우선 속해 있는 괄호를 먼저 살피고 그 안에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친구를 사용을 하고, 만약 그 괄호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인접해 있는 친구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얘를 정말 이해를 했는지 문제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얘도 실행시키지 말고 A의 값이 무엇일지 코드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우리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시게 되면은 A의 값은 무엇일까요?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맞춰주세요입니다. 우리 함수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지역 변수도 공부했으니까 이 문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장 먼저 실행되는 친구가 누구예요? 자, 코드 딱 나왔어요. 제일 먼저 실행된 친구 메인 함수죠. 자, 메인부터 봐요. 자, 그래서 봤더니 int a 해가지고 정수담을 공간 만들어서 그 친구 이름 a라고 해놨어요. 그리고 걔 지금 110인 거죠. 자,
이 친구가 만약 출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가져오는 a의 값은 뭔 거예요? 얘의 값인 거예요. 그쵸? 이 변수의 값을 가지고 올 텐데 이 변수의 값이 바뀌어야지 얘한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우선 얘랑 지금 동일선상에 있는 친구가 얘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 값을 가지고 올 텐데 이 a를 가지고 올 텐데 이 값이 변화가 있느냐 요걸 보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if 0. 자, 우리 if문에 저 조건식에 0 들어갔다 실행하나요? 실행 안 하죠. 그쵸? 거짓이면 우리 실행 안 하잖아요. 참일 경우에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실행하니까 이 a의 값 20으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자, 그래서 20이라고 작성하시면은 틀린 거예요. 얘 거짓이라서. 자, 그리고 자, 그 다음 테스트 1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우리 함수 호출할 때 함수명 괄호 열고 세미콜론으로 찍잖아요. 그래서 테스트 1 어디 갔나 이러고서 확인을 했더니 어때요? 자, int a라고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고 걔의 값을 120으로 해놨습니다. 자, 여기 지금 테스트 1에서 a가 만들어졌지만 이 a는 어디서만 사용되는 친구인 거예요? 요 테스트 1 안에서만 사용되는 친구인 거죠. 우리 이 괄호 밖에 있는 친구 못 가지고 오잖아요. 그쵸? 자, 얘는 요 안에서만 사용되는 친구인 겁니다. 이 a는. 자, 그래서 얘한테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여기로 갑니다. 자, if 1이래요. 자, 우리 1이 뭐죠? 참이죠. 참일 경우에 어떻게 실행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요거 가로 안에 있는 거 실행한다라고 했으니까 a의 값을 30으로 바꾸겠대요. 어떤 a의 값이 바뀌어요? 요 a 값이 바뀌겠죠. 아니면 뭐 이 친구들이 바뀌나요? 우리 항상 만약에 지금 요 친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얘는 지금 110에서 뭐가 된 거예요? 30으로 바뀐 거죠. 요거를 통해서 우리 요 괄호 안에 만약에 int 해가지고 변수가 정의된 친구가 있었더라면 만약 이런 식으로 있었더라면 이 a의 값이 바뀌고 이 a한테는 영향을 못 줬겠지만 왜? 같은 라인에 있으니까 얘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잖아요. 근데 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가장 인접해 있는 값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죠. 걔가 누구예요? 얘니까 얘가 우선 30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2라고 하는 친구를 실행을 시켜요. 자, 어디로 갔어요? 얘죠. 자, 180이라고 하는 값을 보내서 이 a라고 하는 친구가 받았고 걔가 200으로 바뀐 겁니다. 얘도 역시 뭐예요? 저 안에서만 사용되는 친구인 건 거죠. 지금 요 테스트 2라고 하는 함수에서만 사용이 되고 얘한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죠. 매개 변수도 결국에는 뭐다? 그 함수의 지역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친구. 요 괄호 안에 있는 친구잖아요. 그쵸? 요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친구다. 자, 그래서 그 밖에 있는 a를 건드는 게 아니라 얘를 건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자, 그 다음 if 1 참이래요. 참이면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실행을 하죠. 자, 그러면은 int a는 150이래요. 자, 우리 아까 전에 print f라고 했을 때 그 a라고 하는 친구 가져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거 가지고 올 수 있었어요, 값? 못 가지고 왔었죠. 본인 괄호에 같은 선상에 있는 친구는 가지고 와도 그 안에 있는 친구한테는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50 이런 애들도 못 들어왔었죠. 50 이런 애들도 접근이 안 돼서 얘랑 같은 선상에 있으면은 걔를 가지고 오고 아니면 인접해 있는 값을 가지고 왔다. 걔를 사용을 한다. 라고 했으니까 얘도 역시 얘는 지금 요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 이 if문에서만 사용되는 a인 겁니다. 이 친구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 아직 30인 거고 자 테스트 3번 실행을 합니다. 자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죠. 자 얘는 뭐예요? a를 70으로 하겠대요. 자, 얘 지금 이 안에서만 사용되는 A 있나요? 만들어진 A 있어요? 공간? 없죠. 그럼 가장 인접해 있는 친구 누구예요? 괄호 밖에 있는 친구가 되겠죠? 얘가 70으로 바뀌었겠죠. 왜?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친구 쓴다고 했는데 없죠? 자, 그럼 가장 인접해 있는 밖에 있는 친구 누구예요? 괄호 밖에 있는 친구 이 친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값이 70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래요? 프린트 F 출력하겠대요. 자, 그러면 A는 지금 뭐예요? 30이죠? 자, 그래서 얘 실행시키면 30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있는 친구 있으면은 그 친구 갖다 사용을 하고 그 친구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우선 매개 변수가 있는지도 봐요. 매개 변수를 있는지 봤는데 매개 변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뭐다? 가장 본인과 인접해 있는 밖에 있는 변수의 값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그 변수 공간을 사용한다. 자, 이게 우선 지역 변수에 대한 의미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배울 예정이냐? 포인터라고 하는 거를 배울 예정입니다. 우선 포인터라는 거를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메모리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CPU라고 하는 거 아실까요? 레지스터. 자, CPU에 가까운 순서대로 CPU, 그리고 이걸 레지스터라고 얘기하고 캐시 메모리, 주기억 장치, 캐시 메모리, 보조기억 장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용량이 작을수록 동작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크면 동작 속도가 느려집니다. 대신 속도가 빠르게 되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용량 대비 가격이 비싸져요. 비용이. 그리고 느릴수록 가격이 싸집니다. 즉 빠른 속도가 요구되지만 많은 용량이 필요하지 않은 CPU 내에는 이제 레지스터에는 고속 고가의 기억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되고 우리 뭐 대용량의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느린데 싼 대용량의 기억 장치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는 레지스터, 우리 요 CPU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친구한테 데이터를 읽는 것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이제 우리가 잠깐 떠올리는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주기억 장치에 있는 거는 뭐냐? 이제 약간 책장에 책이 꽂혀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한 책을 뽑아가지고 읽고 싶어요. 그럴 때 약간 주기억 장치, 이제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는 거. 얘를 데이터를 읽는다라고 하면은 도서관에 있는 것들을 풀 스캔을 다 해가지고 특정한 내용을 찾아오는 거를 약간 비유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정보의 기본 단위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단위는 비트입니다. 비트. 우리가 이 비트가 왜 필요하냐? 우리 메모리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은 우리 공간을 찾을 때 얘가 몇 개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 자료형도 보면은 몇 바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 8비트가 1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CPU라고 하는 친구가 뭐라고 했어요? 연산 장치라고 얘기를 했죠. 엄청 빠른 친구다라고. 이 친구는 기계어로 이진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메모리라고 하는 친구, 저장 장치는 그 CPU가 처리할 내용들을 저장을 해놓는 거고 얘도 역시 이진수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데이터 처리는 어떻게 처리가 된다라고 했죠? 이진수로 처리가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운 거예요?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1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1.0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1, 문자 1이라고 하는 친구 다 결국엔 똑같은 1인 건데도 다 다르게 인식이 됐었고 요 친구도 얘는 정수, 얘는 실수라는 걸로 완전 다르게 인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유형이 뭔가 같아 보임에도 그 크기가 존재한다라는 걸 어디서 배웠어요? 자,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에서 얘가 몇 바이트인지 여기 지금 보이죠? 문자 캐릭터형은 1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언사인드 인트는 4바이트, 롱롱 인트는 8바이트, 쇼트는 2바이트, 플로햇은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지금은 인트 공간해서
어떤 변수명을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걔가 자동으로 어떻게 해주는 거냐? 자, 우리 컴퓨터에 이런 저장소들이 막 있을 때, 아, 얘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일렬로 할게요. 자, 이런 저장소들이 있을 때 우리가 int a 해줘 이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랑 같은 거냐? 정수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죠. 그 이름 a라고 붙인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지금 이게 하나의 1바이트라고 할 때 int 몇 바이트였어요? 4바이트였죠. 4개의 공간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해놓고 얘에 대한 이름을 뭐라고 지정을 해준 거예요? a라고 해놓고 이 안에 내가 만약 a는 4 이런 식으로 값을 넣었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4를 집어 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정수 담을 공간 하나 만들어서 걔 이름 a라고 해놓고 그 안에 값 4 집어넣어줘 라고 했던 게 사실은 엄청 많은 공간이 있겠죠. 수많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그 저장소에 대한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각자 갖고 있는 그 기가가 있겠죠. 우리 USB도 생각해보면 뭐 16기가도 있고 32기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엄청 많은 저장소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지금 내가 int a라고 하면은 4바이트짜리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이름 지정해놓고 이제 4라고 값을 집어 넣은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우리가 지금 포인터를 배우려고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이제껏 int a라고 사용을 했던 거는 주소로 따지면은 우리 코리아 IT 아카데미 학원으로 택시 아저씨가 어디로 가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코리아 IT 아카데미 학원으로 가주세요 라고 했던 건 거고 지금 이 포인터를 배우려고 하는 거는 뭐냐? 대정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뭐 179번 그 길로 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저장을 했을 때 이름만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얘의 주소를 가지고서 저장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정수 값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int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은 나는 이 A 공간을 내가 찾아가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내가 이 장소, 자, 엄청 많은 장소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도 뭐 대전이 엄청 땅덩어리 넓게 있잖아요. 내가 이 학원에 찾아오기 위해서 코리아 아카데미 학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 장소에 대한 이름으로도 갈 수 있지만 그 장소에 대한 실제 위치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뭐 대정광역시 서구 대덕대로일 수도 있지만 뭐 위도 얼마, 경도 얼마 거기로 해서 이 위치를 찾아서 갈 수도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나는 이제 그 이름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소 값을 이용을 해서 이 장소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그게 개념이 뭐냐? 포인터라고 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자, 얘네 잠깐 지울게요. 3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떻게 했죠? 이 3이라고 하는 값을 담을 공간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쵸? 이 3을 담기 위해서 우린 뭘 했어요? 정수 담을 공간 만들고 걔한테 이름을 지어줬죠. 그러고 값을 담은 거였잖아요. 그쵸? 자, 근데 나는 이 3을 담고 있는 이 A의 주소를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 이 주소를 어디서 사용을 했느냐? 우리 스캔F 기억하실까요? 얘가 뭐 하는 친구였죠? 스캔F. 입력할 때 사용하는 친구였죠. 우리 입력하고 싶은데 나 정수 입력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했죠? 나 정수 입력할 거야. 그리고 내가 진짜 입력을 하면은 그 값은 어디에 저장을 했어요?
자, 제가 이 A라고 하는 공간에 내가 입력한 값을 넣고 싶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했죠? A라고 하는 그 주소에다가 집어 넣어줘라고 한 거였잖아요. 기억나실까요? 우리 그냥 이 A 그 값에다가 집어 넣어줘 라고 한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그 주소 값을 알려주고 그 주소의 값을 집어 넣어 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한 거예요? 주소를 찾아내는 걸 이미 배운 거예요. 그쵸? 즉,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이 A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뭐다? A의 실제 주소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건 거죠. 그쵸? 우리 주소 알아내려고 할 때 요 기호 찾는다 라고 했었고 그 주소를 알려줬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자,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 A라고 하는 이 친구를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이 A가 결국에는 뭐죠? 3이죠. 그럼 내가 이 값을 담고 싶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 해줬어요? B는 A 이런 식으로 해서 담았죠. 왜? 이 A는 결국엔 3이니까. 근데 지금 제가 담으려고 하는 거는 요 A의 주소를 담고 싶어요. 나는 여기 값에 해당하는 부분에 요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 뭐가 필요해요? 여기가 바뀌어야겠죠. 왜? 왜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 항상 정수 담을 거니까 정수 담을 공간인 뭐였어요? 자, 우리 아까 전에 친구. 자,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친구는 인트, 뭐 아니면 캐릭터. 대신 캐릭터형은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 담을 수 있었죠. 그쵸? 뭐 아니면은 인트는 마이너스 21억부터 플러스 21억까지 담을 수 있었고. 자, 어쨌든 정수를 담기 위해서 우리가 인트, 뭐 캐릭터, 뭐 원사인드 인트 이런 걸 사용을 해서 담았을 거예요. 즉, 이 자리는 뭐다? 이 값에 해당하는 자료형을 담아준 거잖아요. 이게 결국엔 뭐였어요? 나 정수 담을 공간 4바이트니까 그 안에 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은 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주소를 담고 싶은데 이 주소를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선 걔도 공간이죠. 이 주소 값을 갖고 있으려고 해도 걔도 분명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에 이름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안에 나는 지금 A의 주소값을 넣고 싶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려면은 그냥 int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 안 된다. 왜? 얘는 정수만 담을 수 있는 친구인데 얘가 정수가 아니라 주소값이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소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만드느냐? 라는 건 거죠. 자, 우리 요 A가 지금 담고 있는 그 자료형이 뭐예요? int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 앞에도 int라고 붙여주고 얘가 그냥 그 int 값이 아니라 주소를 담는 공간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뭘 붙이느냐? 요 별표 기호를 붙여줍니다. 이게 뭐 하는 친구다? 주소 값을 저장하는 전용 변수다 라는 거예요. 요 자료형 뒤에 별표가 붙어 있다라는 게 뭐다? 나 주소값 저장할 거야. 그러면은 어떤 주소값을 저장할 건데? 라고 하면은 여기도 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 형에 따라 다르죠. 얘가 만약에 캐릭터형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 여기에 오는 위치는 뭐다? 자, 우선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면은 자, 우선 나 주소를 담고 싶어요. 그러면 주소 담으려면 어쨌든 공간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얘 주소니까 주소 담을 공간이니까 별 하나 붙여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 A의 자료형이 뭐예요? 캐릭터형이죠? 자, 그대로 가져다가 여기다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띄어쓰기 이제 살포시 한번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띄어쓰기 해도 되고 이렇게 띄어쓰기 해도 이건 상관없어요. 네, 깔끔하게 이렇게 쓸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소값을 저장하는 전용 변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를 포인터 변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변수라고 하면은 주소 저장하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우리가 뭐 정수 변수 이러면은 정수값을 저장하는 변수구나 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얘는 잠깐 주석 처리해놓고, 자, A라고 하는 변수 만들어서 3 집어넣어 놨고, 그 3을 찾아갈 수 있는 요 주소값은 요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4칸을 잡아가지고, 자,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무수히 많은 공간이 있다라고 했어요. 무수히 많은 공간이 있을 때 꼭 맨 앞에서부터 이렇게 4칸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이 친구가 int a라고 하면은 그냥 어딘가에 4칸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얘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고 이름을 a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a의 주소를 찾아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느 공간의 주소값을 해놓을까요? 자, 얘가 100번지, 얘가 101번지, 얘가 자, 여기 선으로 여기가 100, 여기가 101, 여기가 102, 여기가 103, 104, 105, 106, 107, 108, 109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공간의 주소는 어디가 될까요? 뭐 이 4칸을 해가지고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줄까요? 자, 그게 아니라 자, 맨 앞에 있는 주소값을 알려줍니다. 얘에 대한 주소를 알려줘요. 얘가 만약에 100, 101, 102, 103, 104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소값을 넣어달라고 하면은 104번 그 주소를 알려주게 되는 건 거예요. 그 애매한 뭐 105, 106, 107 이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나 주소 알려줘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맨 앞에 있는 주소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 요거를 알아두시고, 자, 제가 그래서 이렇게 주소값을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 주소값을 찾아가고 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내가 자, 찾아가는 방법도 당연히 2가지겠죠. 우리 아까 전에 택시기사님한테 그 이름, 별칭으로 가주세요. 코리아 IT 아카데미 학원으로 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 몇 번지였어요? 104번지로 가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 우선 이름으로 찾아가는 방법은 우리 알아요.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면 되죠. 자, 그래서 A값 찾아줘 이러면은 출력해줘 이러면 3 이렇게 잘 가지고 와요. 자, 그러면은 저는 제가 주소값만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주소값을 찾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 별기호를 붙이시면 돼요. 제가 찾아가는 친구예요. 우리 요 기호가 뭐라고 했죠? 요 기호? 얘는 주소를 알려주는 친구라고 했고, 요 별 기호는 주소를 찾아가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별 어디에도 쓰였어요? 자료형 뒤에 주소를 담는 친구다라고 할 때도 쓰였고, 우선 이 친구가 뭐 하는 친구다? 주소를 찾아가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출력해도 되느냐? 자, A의 주소를 알아다가 그 주소를 찾아가줘 라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결국 똑같은 거예요. 자, 코리아 IT 아카데미 학원, 자, 코리아 IT 아카데미 학원에 주소를 알려줘 이러면 뭐 대전광역시 서구 어디, 자, 그거 찾아가줘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실행해보면 어때요? 3이 나옵니다. 자, 즉 우린 또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저 별 기호하고 요 주소 찾는 기호 2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은 상쇄가 됩니다. 지금 얘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얘가 기능을 안 한다라는 거,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가는 거랑 그냥 이름으로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한다라는 건 거예요. 그쵸?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으면 뭐다? 상쇄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그 주소를 가지고 지금 B라고 하는 친구만 가지고 찾아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자, 우리 지금 이 B 안에는 뭐가 들었죠? 자, 여러분 보세요. A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3이 들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는 주소 담을 그릇을 만들어서 걔 이름 B라고 해놓고 걔한테는 뭘 만들어줬어요? A의 주소값을 넣게 했어요. 자, 제가 B의 값만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걔를 찾아가고 싶어요. 찾아가서 그 값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자, 우리가 이 A의 값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했어요? 변수니까 값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제가 A의 값을 3이 아닌 5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죠? A는 5 이렇게 하면 바뀌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제가 B만 알고 있다라고 할 때 A의 값을 바꾸고 싶어요. 나는 A의 주소만 알고 있고 B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가서 수정하면 될까요? 그러면 B를 이용을 해서 5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자, B가 갖고 있는 그 친구가 지금 뭐예요? 얘랑 뭐랑 같죠? 얘랑 같죠? 자, 그러면은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얘 찾아가려고 하고 상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소 알아낸 다음에 찾아가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뭐랑 뭐랑 같다라는 거 지금 알았어요? 아, B랑 이거랑 같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 아니죠. B랑 뭐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은 거고, 그러면은 얘랑 똑같은 형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별만 하나 더 붙여주면 되겠죠. 자, 얘랑 똑같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 B가 뭐라고 했어요? A의 주소를 알아내는 거다라고 했어요. 주소를 저장해놨다. 자, 얘랑 똑같죠? 자, 그럼 얘도 얘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러면은 내가 B에 갖고 있는 거 가지고서 A의 값을 수정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얘랑 갖고 또 뭐랑 같은 거예요? 얘랑 같다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우리는 계속 이것만 사용을 했지만 주소값을 저장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리고 주소값을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주소값 저장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방법도 알았어요. 어떻게 찾아간다? 이 별 기호를 이용을 하면은 찾아갈 수 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주소값을 이용을 해서 값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얘랑도 또 똑같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건 거죠. 그쵸? 자, 이러려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주소 담는 공간에 대해서 외우고 있어야겠죠. 얘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자료형에 따른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 요걸 조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인트만 사용을 했으니까 우선 3.14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위로 올라갔었어야 됐는데 잠시만요. 우리 오늘은 5일차니까 5일차 밑에
여기에 자료형에 따른 효율적인 데이터 저장이라고 해서 3.14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출력해주세요입니다. 자, 우리 변수를 만들고 3.14를 넣은 뒤 출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가장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요 밑에다가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끝났다라고 하면은 200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출력을 해주세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게 되면은 3.14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출력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int i 해서 3.14 넣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실패하겠죠. 왜? 우리 요 int는 뭐였어요? 정수 담는 변수였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3, 4, 1 요런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정수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오류가 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실수는 뭘로 담는다라고 했죠? 플로엣 아니면은 더블인 건데 우리 공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어때요? 플로엣은 4바이트고 더블은 8바이트예요. 자, 그렇다는 거는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때야 돼요? 메모리 크기가 딱 맞아야겠죠. 그쵸? 자, 그러려면은 더블보다 플로엣을 쓰는 게 맞는 건 거죠. 자, 그래서 플로엣을 썼어요. 그리고 F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3.14를 넣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프린트 F에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어때요? 실패하죠. 왜? 우리 요 서식 지정자 %D는 뭐였어요? 정수를 출력해주는 친구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int로 해석하겠다라는 말이라서 얘는 실패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우리? printf 자, 세 번째 시도로 해서 여기가 %D가 아니라 %F가 되어야겠죠. 우리 서식 지정자 실수를 출력하는 친구는 F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친구 보겠습니다. 200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출력하는 거. 자, 우리 200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려고 하면은 뭘 사용을 하면 될까요? 제일 많은 분들은 뭘 사용하셨겠어요? 차? 자, 그러면은 우리 잠깐 얘네 없애놓고 캐릭터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A 있었나요? A 있었죠. 그러면은 X로 하겠습니다. 자, X에서 우리 200을 저장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프린트 정수니까 %D 해놓고 X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제가 생각했던 거는 200이 출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나와요, 값이? 마이너스 56이 나오죠. 자, 왜 이렇게 나와요? 우리 아까 전에 공간 메모리 크기 보면은 우리 캐릭터형은 몇 바이트짜리 친구였어요? 1바이트였죠.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28부터 플러스 127까지라고 했잖아요. 200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 못하죠. 자,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쵸. 언사인드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나 마이너스는 사용 안 하고 양수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0부터 255까지 저장할 수 있잖아요. 200은 255 안에 들어올 수 있죠. 표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효율적으로 진짜 적은 공간으로 하려고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에 unsigned를 붙여줘야 된다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껏 메모리를 엄청 낭비를 한 거예요. 뭐 3만 저장하고 5만 저장하더라도 그냥 4바이트 21억까지 저장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막 그냥 할당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다 쓰면 나중에 공간이 모자라겠죠. 그쵸?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만큼, 얼마만큼의 숫자들을 사용을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뭐다?
int 메모리 크기가 얼마였어요? 외워야 돼요, 이거 이제. 그쵸, 4바이트. 자, 그리고 unsigned가 붙게 되면 unsigned int는 얘도 역시 메모리 크기는 4바이트입니다. 다만 표현하는 숫자가 음수는 없고 양수만 표현하겠다라는 말인 건 거고. 자, 그리고 캐릭터형도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서 얘도 미리 알아두면 뭐다? 그쵸, 1바이트고 얘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0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127까지. 자, 그리고 만약 이쪽에 unsigned가 붙게 되면은 뭐다? 그쵸, 얘도 역시 1바이트이기는 하지만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부터 255까지로 간다.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효율적인 친구는 unsigned를 붙여서 하는 거였다 라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뭘 알아두셔야 된다? 아, 내가 주소를 저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포인터 변수라는 걸 사용을 해서 저장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되고, 그 포인터 변수 주소를 담았을 때 그 주소를 찾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역참조 상쇄된다라는 거, 찾아가는 기호하고 주소를 알아내는 친구가 같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얘는 없어진다, 상쇄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또 뭐가 있다? 메모리 크기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걔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도 알아야 된다 라는 것까지 오늘 공부를 한 겁니다. 자, 이러면은 다음 시간에 어떻게 나갈 것이냐, 우리 직접 이제 뭐 int의 값도 바꿔보고 unsigned 값도 바꿔보고 포인터 변수도 뭐 2개, 3개 이렇게 해서 이중 포인터로 나가보고 그 포인터 타입 변수는 몇 바이트일지 얘네들도 한번 직접 알아내보는, 그리고 뭐 지역 변수 훼손하는 것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